안녕하세요. 기타 사용 제한 원료 두 번째 부분입니다. 힘드시죠? 조금만 더 힘내세요. 에티드로닉 애시드 및 그 염류입니다. 두발용 제품류 및 두발 염색용 제품류의 산으로서 1.5%, 인체 세정용 제품류의 산으로서 0.2%, 기타 제품에는 사용 금지됩니다. 트리클로카반은 트리클로카바닐리드라고도 불리는데요. 보존제로 쓰일 때는 0.2% 사용 한도예요. 하지만 기타 성분으로 사용할 때는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류의 1.5%입니다. 단, 기능성 화장품의 유효 성분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고 기타 제품에는 사용이 금지됩니다. 트리클로카반과 같은 경우에는 이름이 비슷한 걸로 트리클로산도 있었죠. 구분해서 이름이 비슷하다고 헷갈리지 말고 잘 외워주세요. 그 다음 라우레스 8, 9 및 10은 사용 한도가 2%입니다. 레조시놀 나왔네요. 이 레조시놀은 정말 중요한 기타 성분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사용 함량이 두 가지로 구분되어 나와 있는데 두 가지 다 통째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레조시놀은 산화연모제의 용법 용량에 따른 혼합물의 연모 성분으로서는 2%, 기타 제품에는 0.1%로 사용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다음 성분은 1,3-비스이미다졸리딘 2치온입니다. 이런 용어들이 정말 생소하고 낯설게 느껴지시죠? 그래서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뭘 외워라, 외우지 마라, 정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저희도 출제하는 위원들이 아니기 때문에 뭘 외우라, 외우지 말라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어떤 성분들이 중요하고 강조되는지는 공통적으로 이제 의견들이 모아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비스이미다졸리딘 2치온, 이거는 저에게도 정말 생소한 원료예요. 그러니까 그냥 읽고 넘어가시면 되겠죠? 두발용 제품류 및 손발톱용 제품류에 2% 사용됩니다. 단, 스프레이에 한한 에어로졸 제품에는 사용이 금지되고 기타 제품에는 사용이 금지됩니다. 우와, 살리실릭 애시드 및 그 염류. 이거 화장품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이 원료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너무너무 많이 강조를 해도 이 마타주 시험을 준비하시는 데 있어서 지나침이 없는 원료입니다. 사용 한도가 여러 종류이죠. 배합 목적에 따라서 바뀌는 경우죠. 이런 경우는 보통 중요한 원료인 경우가 많아요. 쓰임이 많으니까요. 많이 쓰니까 중요한 원료가 된 거죠. 살리실릭 애시드 및 그 염류는요, 인체 세정용 제품류의 살리실릭 애시드로서 2%, 사용 후 씻어내는 두발용 제품류의 살리실릭 애시드로서 3% 사용됩니다. 단, 여기서는 이 제외에 대한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영유아용 제품류 또는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음을 특정하여 표시하는 제품에는 사용이 제외가 됩니다. 단, 씻어내는 샴푸는 제외됩니다. 그러니까 또 제외에 또 제외가 있는 거예요. 예외에 또 예외 경우가 있는 거고요. 그런 것들을 하나도 놓치지 말고 연결 잘 해서 기억해 주셔야 하는 원료입니다. 그리고 살리실릭 애시드 및 그 염류는 기능성 화장품의 유효 성분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고 기타 제품에는 사용이 금지됩니다. 그리고 여기 2%라고 사용 한도가 되어 있는 두 개의 원료가 또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아세틸 헥사메틸인단, 징크페놀 설포네이트입니다. 이 두 원료는 사용 후 씻어내지 않는 제품의 2%입니다. 와, 세트리모늄 클로라이드, 스테아트리모늄 클로라이드. 저랑 계면활성제 공부 열심히 하셨던 분들은 보시면서 이거 어디서 들어봤는데 하실 거예요. 클로라이드가 붙은 양이온성 계면활성제이지요.
이건 뭐 양이온성 계면활성제니까 정전기 방지제로도 사용되고요. 또 계면활성제 중에서도 유화제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보존제로도 사용이 되는데요. 보존제로 사용할 때는 두발용 제품류를 제외한 화장품의 0.1% 사용돼요. 그러면 기타 성분으로서는 어떻게 사용되는지 한번 볼까요? 기타 성분으로 세트리모늄 클로라이드와 스티아트리모늄 클로라이드가 사용될 때는 단일 성분 혹은 둘을 같이 사용하는 혼합 사용의 합으로서 사용 후 씻어내는 두발용 제품류, 두발 염색용 제품류에는 2.5%, 사용 후 씻어내지 않는 두발용 제품류, 두발 염색용 제품류에는 1% 사용됩니다. 트리알킬아민, 트리알칸올아민, 그리고 그 염료가 있습니다. 사용 후 씻어내지 않는 제품에 2.5% 사용됩니다. 우리가 막 기타 사용 제한 원료를 표로 나열을 해놓은 것 같지만 상당히 규칙성 있게 해놨어요. 오름차순 정리라고 했죠. 사용 한도가 뒤로 갈수록 점점 높아집니다. 과산화수소 및 과산화수소 생성물질, 이건 두발용 제품류의 과산화수소로서 3%, 손톱 경화용 제품의 과산화수소로서 2%입니다. 기타 제품에는 사용이 금지되어 있어요. 이 과산화수소랑 과산화수소 생성물질도 중요한 기타 사용 제한 원료이기 때문에 꼭 외우고 넘어가세요. 시스테인, 아세틸시스테인 및 그 염류, 어디서 많이 들었죠? 퍼머넌트 용제에서 많이 들어봤죠? 퍼머넌트 웨이브용 제품에 이 시스테인이 들어갈 때는 시스테인으로서 3에서 7.5%입니다. 다만 가온 2 욕식, 가온 2가 숫자 2죠. 가온 2 욕식, 가온 2 욕식 이렇게 있죠. 가온 2 욕식 퍼머넌트 웨이브용 제품의 경우에는 시스테인으로서 1.5에서 5.5%, 안정제로서 치오글라이콜릭 애시드 1%를 배합할 수 있고 첨가하는 치오글라이콜릭 애시드의 양을 최대한 1%로 했을 때는 주 성분인 시스테인의 양은 6.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용어가 상당히 좀 어렵기 때문에 내용이 좀 여러 번 읽어야 이해가 될 만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2회 시험에서는 이 퍼머넌트 약제에 관한 내용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시스테인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 알칼리 금속의 염소산염은 3% 사용한다고요. 실버나이트 레이트가 나왔네요. 이 실버나이트 레이트는 용어가 그렇게 어렵진 않잖아요. 원료가 좀 외워주세요. 왜냐하면 이게 나중에 보면 화장품의 함유 성분별 사용 시 주의사항을 표시하는 문구에 대해 공부할 건데 내용이 길죠? 그러니까 원료에 따른 주의사항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의사항을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데 실버나이트레이트가 그 중에 하나예요. 어떻게 표시를 해야 되냐면 눈의 접촉을 피하고 눈에 들어갔을 때는 즉시 씻어낼 것이라는 문구가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학과 부분에서 실버나이트레이트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용어가 좀 우리에게는 익숙한 편이에요. 그러니까 겸사겸사 이 사용 한도에 대해서도 조금만 더 신경 써서 외워주시면 우리의 지식이 더 풍부해지겠죠? 실버나이트레이트는 속눈썹 및 눈썹 착색 용도의 제품의 4%입니다. 기타 제품에는 사용 금지예요. 리튬 하이드록사이드입니다. 리튬 하이드록사이드 헤어 스트레이트너 제품의 4.5%, 제모제에서 pH, 산성도 조절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최종 제품의 pH는 12.7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기타 제품에는 사용 금지예요. 여기 또 클로라이드로 끝나는 게 나왔네요. 베헨트리모늄 클로라이드입니다. 베헨트리 클로라이드는 기출돼 있어요. 그래서 내용이 엄청나게 지금 글자 되게 많잖아요. 이거 안타깝게도 다 외우셔야 합니다. 기출되었던 원료예요. 또 기출될 가능성이 있죠. 베헨트리모늄 클로라이드는 단일 성분 또는 세트리모늄 클로라이드, 스테아트리모늄 클로라이드와 혼합 사용을 할 때 그 총합으로서 사용 후 씻어내는 두발용 제품류 및 두발 염색용 제품류의 5%,
사용 후 씻어내지 않는 두발용 제품류 및 두발 염색용 제품류의 3%입니다. 그리고 기타 사항에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벤트리모늄 클로라이드는 세트리모늄 클로라이드나 스테아트리모늄 클로라이드와 혼합 사용하는 경우에 세트리모늄 클로라이드 및 스테아트리모늄 클로라이드의 합이 사용 후 씻어내지 않는 두발용 제품류의 1% 이하, 사용 후 씻어내는 두발용 제품류 및 두발 염색용 제품류의 2.5% 이하여야 합니다. 내용 정말 많죠? 얘는 뭐 3번 읽어도 안 될 거예요. 다 외우셔야 하는 내용이니까요. 벤트리모늄 클로라이드, 중요한 기타 성분입니다. 계속되고 있습니다. 와, 함량이 이제는 뭐 0. 몇 이런 게 아니라 이제 뭐 5, 6 이렇게 큰 숫자도로 계속 나오고 있어요. 옥살릭 애시드 및 그 에스텔류, 알칼리 염류, 이건 두발 제품류의 5% 사용한다고요. 기타 제품에는 사용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음 원료는 포타슘 하이드록사이드 또는 소듐 하이드록사이드입니다. 이건 손톱 표피 용해 목적일 경우는 5%, pH 조정 목적으로 사용되고 최종 제품이 제5조 제5항에 pH 기준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최종 제품의 pH는 11 이하여야 합니다. 제모제에서 포타슘 하이드록사이드, 소듐 하이드록사이드가 쓰일 때는 pH 조정 목적으로 사용이 되고요. 그런 경우 최종 제품의 pH는 12.7 이하입니다. 다음은 암모니아인데요. 쉽죠? 6%예요. 이거 중요 사용 원료니까 암모니아 외워주세요. 다음은 칼슘 하이드록사이드입니다. 헤어 스트레이트너 제품의 7%, 제모제에서 pH 조정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최종 제품의 pH는 12.7 이하여야 합니다. 기타 제품에는 사용 금지. 여기 pH 조정 목적으로 사용된다고 했는데요. 지금까지 기타 사용 제한 원료에서 pH 조정 목적으로 사용되는 거 몇 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게 pH 최종 제품이 12.7 이하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한 개만 외워놓으면 다른 거 연관지어서 기억해 두실 수 있으니까 최종 제품의 pH는 12.7 이하다. 이것도 눈에 좀 익혀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우레아인데요. 이름이 쉽죠? 외우기도 쉽습니다. 딱 10%, 10%입니다. 이 우레아요. 중요합니다. 얘도 중요한 기타 성분이기 때문에 얘도 외워주세요. 우레아 10%입니다. 자, 완전 중요한 거. 왜 이렇게 내용이 많은 것만 중요한 거예요? 왜 그렇다고 했죠? 많이 쓰니까요. 여기저기 많이 쓰니까 중요한 원료들이 된 거예요. 이 치오글라이콜릭 애시드, 그 염류, 에스텔류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 펌제의 원리가 시스테인하고 치오글라이콜릭 애시드를 활용하는 두 종류로 되어 있는데요. 아까 그래서 시스테인 얘기 드릴 때도 펌제가 내용이 같이 등장을 했잖아요. 치오글라이콜릭 애시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것도 펌제용으로 퍼머넌트 웨이브용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좀 내용이 복잡하기는 해요. 잘 구분해서 기억해 주세요. 치오글라이콜릭 애시드, 그 염류 에스텔류는 퍼머넌트 웨이브용 헤어 스트레이트너 제품에 치오글라이콜릭 애시드로서 11% 사용됩니다. 다만 가온2 욕식 헤어 스트레이트너 제품의 경우에는 치오글라이콜릭 애시드로서 5%, 좀 낮아졌죠. 11%보다. 그리고 치오글라이콜릭 애시드 및 그 염류를 주성분으로 하고, 주성분이니까 왠지 함량이 많아질 것 같아요. 잘 들어보세요. 제1제를 사용하고 조제할 때는 그런 발열2 욕식 퍼머넌트 웨이브용 제품의 경우 치오글라이콜릭 애시드로서 무려 19%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치오글라이콜릭 애시드가 주성분이면 19%까지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치오글라이콜릭 애시드, 제모용 원료로도 많이 알고 계시죠? 제모용 제품의 치오글라이콜릭 애시드로서는
5%까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연모제의 치오글라이콜릭 애시드로서 1% 해당되고요. 사용 후 씻어내는 두발용 제품류에는 2%까지 사용됩니다. 기타 제품에는 사용 금지고요. 치오글라이콜릭 애시드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의 머리털, 제모랑 관련돼 있으니까 몸에 나 있는 털, 그런 털이랑 관련돼 있는 거라고 생각해 주세요. 완전 중요합니다. 함량이 이제 자연수로 넘어오니까 좀 외우기 쉬우시죠? 소수점으로 막 0.00001, 0.1, 0.2, 0.5 이런 거 정말 외우기가 힘들어요. 소수를 우리가 평상시에 잘 사용 안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자연수니까 조금 낫다 이렇게 위안을 삼으시고 한번 봅시다. 에탄올, 붕사, 라우릴 황산나트륨의 혼합물. 근데 이때 혼합 비율이 4대 1대 1입니다. 에탄올이 4, 붕사가 1, 라우릴 황산나트륨이 1입니다. 이 혼합물을 어디다 쓰냐면요. 외음부 세정제의 12%까지 사용될 수 있습니다. 기타 제품에는 사용이 금지되어 있어요. 여기서 조금 비교해서 알아두실 게 붕산이 있어요. 붕사가 아니라 붕산이에요. 붕산은 사용 금지 원료입니다. 그런데 붕산은요, 혼합물로서 12%까지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조금 말이 붕사, 붕산 헷갈리잖아요. 잘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이 페이지에 있는 원료는 다 중요해요. 다 외워주세요. 그 다음 비타민 E, 토코페롤은 20%이고요. 톨루엔은 손발톱용 제품류에 25%까지 사용할 수 있고 기타 제품에는 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여기 페이지에 있는 기타 사용 제한 성분들 다 외우세요. 자, 여기 다 진짜 뭐야? 이거 뭐라고 써 있는 거야? 라고 모르겠는 것들이 나왔습니다. 로즈케톤산, 로즈케톤4, 로즈케톤 5, 그리고 시스로즈케톤 1, 시스로즈케톤 2, 트랜스로즈케톤 1, 트랜스로즈케톤 2, 트랜스로즈케톤 3, 트랜스로즈케톤 5. 이 번호까지 외워야 되냐고요? 저라면 안 외우겠어요. 그냥 로즈만 외울 것 같아요. 다 로즈라는 단어가 들어있죠? 로즈라는 단어가 들어있을 때는 0.02% 사용 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의 끝나가니까 조금만 힘을 내주세요. 그런데 이 페이지도 역시 다 외워야 하는 중요한 기타 성분입니다. 땅콩 오일 추출물 및 유도체예요. 원료 중에 땅콩 단백질의 최대 농도는 0.5 ppm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기서는 사용 한도가 퍼센트로 나와 있는 게 아니라 ppm으로 농도로 나와 있어요. 약간 앞에 물질들과는 조금 다르죠. 그리고 하이드롤라이즈드 밀단백질, 이것도 중요한 성분이니까 외우시고요. 원료 중 펩타이드의 최대 평균 분자량은 3.5 킬로달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KDA라고 되어 있는 킬로달톤은요, 주로 단백질과 같은 고분자 물질에 대해 사용하는 질량의 단위예요. 달톤이라는 단위가 있는데 그 달톤의 10,000배가 킬로달톤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성분이 끝나고 나서 이제 염료와 에스텔류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맞다 강의 꾸준히 들으시는 분들, 특히 새로 제작하는 시크릿 노트와 관련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랩쌤과 함께 이 염료와 에스텔류에 대해서 한번 다룬 적이 있어요. 하지만 이거를 한 번 더 말씀드린 이유는 오늘 기타 성분 제한 원료들을 봤더니요. 및 염류, 에스텔류, 모모에 및 염류, 에스텔류, 증류 막 이런 말들이 많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실 수 있도록 한 페이지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염류의 예는 일단 듐, 듐으로 끝나는 소듐, 포타슘, 칼슘, 마그네슘, 암모늄 등이 있고요. 그리고 클로라이드, 설페이트, 테이트, 인 이렇게 끝나는 에탄올, 아민, 클로라이드, 브로마이드, 설페이트, 아세테이트, 베타인 등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성분을 조금 열심히 성실히 공부하신 분들이라면 나 저거 아까 봤던 단어인데 칼슘 어쩌고 했었는데 에탄올, 아민 뭐라고 했었는데 익숙한 단어가 이제 되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한 단계 추가를 해서 랩쌤이랑 할 때는 그냥 염류의 예에 대해서만 알아봤는데 이번에는 염류의 양이온염과 음이온염으로까지 구분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받침 있는 거 있죠. 뭐 듐, 슘, 그리고 슘, 듐, 민으로 끝나는 것들 이건 다 양이온염이에요. 양이온염은 소듐, 포타슘, 칼슘, 마그네슘, 암모늄, 에탄올, 아민 이렇게 끝 발음에 받침이 있는 것들이 다 양이온염이고요. 끝에 받침이 없는 것들은 음이온염이에요. 그래서 음이온염은 클로라이드, 브로마이드, 설페이트, 아세테이트 이렇게 좀 발음이 부드럽게 흘러가는 거 이런 것들이 음이온염입니다. 다음 에스텔류는 에스텔이라는 말 자체 텔에 리을이 받침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지 이 에스텔류는 다 받침의 맨 끝에 리을이 들어가요. 리을이 쭉쭉쭉쭉 들어갑니다. 메칠, 에칠, 프로필, 이소프로필, 부틸, 이소부틸, 페닐 이렇게요. 그래서 이건 기본 상식으로 우리가 맡아줘가 될 사람으로서 염류와 에스텔류의 구분에 대해서 좀 알아두셨으면 해서 페이지를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여기까지 공부하시느라 진짜 힘드셨죠? 와, 성분 공부하는 게 사실 맡아줘 시험에서 제일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부분일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우리의 머리가 자꾸 보고 듣고 쓰고 말하다 보면은 머릿속에 이 내용들이 남더라고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절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여러 번 보고 듣고 우리 아나따 강의도 시청을 많이 해주셔서 꼭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강의에서 또 뵐게요.